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빚내서 투자한 비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투인 미수거래죠. 이러한 미수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으로 반대 매매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대 매매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반대 매매가 많아질수록 증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어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20일 미수금 잔고가 1조 258억 6,300만 원입니다. 반대 매매 금액은 5,497억 3,7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4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000억 원대 후반부터 2,000억 원대를 보이던 미수금 잔고는 4월 말부터 급등하더니 5,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 18일에는 7,622억 7,800만 원을 기록하고 19일에는 1조 13억 7,800만 원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미수금 잔고는요,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 시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증권사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을 말합니다.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 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외상은 뭐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을 현금 4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60만 원, 60%는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후 전까지 미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렇게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한가에 바로 강제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 처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 규모도 연초부터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오가다가 4월 말부터 300억 원을 넘어선 뒤 5월에 5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2,767억 5,500만 원, 19일에는 5,257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죠. 반대 매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 3일 거래일간 반대 매매 규모가요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3,522억 1,200만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매도 물량에 의한 주가 하락은 물론 그렇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그러한 물량을 하한가에 내놓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이죠. 23일 코스피 지수가요. 전 거래일 대비 0.76 그리고 코스닥은 0.72%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권의 증시 미수금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드시 주택이든 주식이든
수요 공급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증권주가 급락하는데 위수금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과 그리고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경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경영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바로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년도에 매출액이 증가되었는가, 그리고 모든 그 기업의 유동자산이라든가 고정자산 이런 자산이 증가가 얼마큼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자산이 증가되고 말이죠,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이 바로 성장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수익성을 봐야 됩니다. 수익성은 그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 경상이익인데, 그러한 경상이익이 얼마가 생겼느냐, 또 기업에서 법인세 비용을 내고도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부채가 낮아야 돼요. 부채 비율이 적어야 됩니다. 즉 그 기업은 그 금융기관에서부터 빌려오는 차입금의 의존도가 낮아야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업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기업에다가 원래 주식을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의 경영 분석하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금융감독원을 치시고 거기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그 기업의 이름을 치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대차대표,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당기순이 얼마 생겼는가,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자산이 얼마인가, 부채가 얼마인가, 자본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원칙인데, 그 멀리 내다보고 장기간 투자해야 됩니다. 저평가된 걸. 그런데 일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아침에 사가지고 점심때 팔고 또 점심때 사가지고 오후에 팔고 이렇게 단타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물론 버는 사람도 있겠죠. 수익률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대부분 손해를 본다.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식은요, 수익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좀 투자하더라도 많은 정보와 그런 금융 공부를 한 이후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